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에미레이츠 면접을 본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해볼까 해요. 저는 에미레이츠만 면접 3번을 봤고요. 어쨌든 2번 다 떨어지고 이번에 붙은 거긴 하지만 모든 면접이 다 파이널까지 올라갔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 본 면접은 2022년 6월 토론토에서 보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제가 캐나다 전역에서 열리는 면접을 보고 지원을 한 거였는데 저한테 5일 뒤에 열리는 토론토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갈까 말까 고민은 많이 했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캐나다에 온 거기 때문에 기회가 열릴 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00만 원을 주고 정말 토론토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회사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키랑 앞니치를 재면서 약간의 스몰톡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디스커션 후에 합격자를 발표를 해요. 영어 테스트, 여권 사본, 흉터나 문신 디클레어 하는 폼 등등을 이제 작성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파이널 인터뷰를 봐요. 근데 그 당시가 코로나 마지막 쯤이어서 인터뷰를 면대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서 화상 면접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화상이 아니라 그냥 질문을 딱 주면 내가 이제 내 모습을 녹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면접에서 합격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골든콜은 그날 저녁 새벽에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2번째 면접은 올해 3월 밴쿠버에서 보게 됐고요. 저번처럼 지원을 하니까 저한테 토론토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지 않지. 밴쿠버에서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참여를 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니까 흔쾌하게 밴쿠버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꼭 그 도시에 가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진행 방식도 똑같이 회사 소개 뒤에 이제 이름표 나눠주고요. 키랑 안리치 뒤에 1차 디스커션, 2차 디스커션을 하고 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이때 합격자 발표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뒤에 똑같이 영어 테스트, 서류 업로드, 그리고 사진 찍는 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보는 면대면 인터뷰라서 너무 떨렸던 나머지 거의 한 8번째에서 9번째 순서로 면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 30분만 잡아도 한 5시간이 훌쩍 흐르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파이널 인터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빨리 보고 빨리 집 가는 게 승자라는 거. 저처럼 5시간 이렇게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시간도 아깝고 또 면접장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당시 파이널 인터뷰를 보면서 받았던 질문은 왜 에미레이트 승무원이 하고 싶은지, 컴플레인을 처리한 경험, 팀워크를 강화한 경험, 그리고 베스트 서비스, 면접관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 이 순서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다음번에 영상을 한번 만들겠지만 이 파이널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순간 이거 말하지 말았었어야 됐는데 아차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한테 조이닝이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나 한 2달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들어보니까 한 2~3달이라고 부른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그것 때문이라고는 할 순 없겠지만 바로 조이닝 가능하다, 1달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붙었더라고요. 이렇게 제 2차 면접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같이 골든콜 받은 친구는 바로 그날 새벽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6월에 면접을 또 보게 됩니다. 제 3번째 면접이었고요. 여전히 순서는 똑같이 회사 소개, 이름표 배부, 그리고 키랑 앞니치를 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1차 디스커션, 이제 직업 카드를 주고 그 직업에 필요한 능력과 간략한 자기소개, 특히 일 경험을 위주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탈락자를 발표를 해요. 저번처럼 1, 2차 후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1차 끝나고 발표하고 2차 끝나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2차 디스커션은 놀이공원 상황이었는데 제가 놀이공원 직원이고 손님들이 이런 컴플레인이 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데 지금 키가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서러워서 울고 있는 상황. 기념품을 사러 왔는데 그 샵이 닫혀 있는 상황. 놀이기구를 타다가 옷이 홀딱 젖어서
뭐 이런 상황, 뭐 등등등등의 그런 상황을 주고 너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발표를 하지 않은 남은 친구들한테는 그럼 너는 이 팀은 너가 어떻게 컴플레인을 해결할 거야? 저 팀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다 이야기를 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탈락자를 발표를 하고 남은 친구들이 한 10명 안팎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영어 테스트, 서류 업로드, 사진 찍기 등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인터뷰를 보는데 제가 이때 처음으로 면접관이 나 좀 좋아하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너 파이널 처음으로 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상관없지. 왜냐면 두 번째 면접에서는 너무 오래 기다렸었으니까 사실 빨리 보고 집 가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이제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이 계셔서 그분 먼저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면접이 끝나고 그 면접관님께서 나오셔서 저한테 다시 너가 두 번째로 볼래?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왜 나 자꾸 면접 보라고 하는 거지? 싶어서 이제 의아했지만 좋게 받아들이고 이제 면접을 빨리 보고 나왔죠. 제가 이제 이때 파이널에서 받은 질문은 베스트 서비스, 일하다가 겪은 스트레스 상황과 그걸 어떻게 제가 다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공감을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한테 궁금한 거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엄청 스윗하셨고요. 저한테 나 너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거 작성해야 돼서 너를 못 볼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는 얘기 계속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이제 최대한 저도 스윗하게 보답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던 중간중간에 혹시 말이 너무 빠르니? 조금 천천히 할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면접을 다 끝나고 나니까 오후 한 2시 반 정도였고 저는 이제 바로 집으로 튀튀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새벽에 골든콜 올까봐 휴대폰 풀충해놓고 소리 최대로 키워놓고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잤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나? 또 떨어졌나? 이제 맨날 일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지원서 상태 변화 있는지 이런 거 막 체크하고 같이 파이널 올라간 친구들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혹시 받은 거 있는지 이랬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골든콜을 받은 거는 그 면접이 끝나고 나서 3일 뒤 새벽에 자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딱 자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순간 알았어요. 이게 골든콜이라는 걸. 그래서 정말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선 자다가 받은 전화이기도 했었고 전화를 주신 분이 정말 강한 인도 악센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듣는데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받고 나서 에미레이트 합격했어 축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제가 오랜 시간 준비를 했지만 그리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이렇게 면접을 1차, 2차 떨어지면서 뭐 자신감을 잃었다기보단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두 번째 면접이랑 세 번째 면접을 볼 때는 가족들한테 이야기조차 안 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떨어져서 실망하실까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면접을 볼 때는 내가 이번에 면접을 떨어지면 정말 다른 거 찾아야겠다. 그냥 캐나다 영주권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그냥 그거에만 전념을 해야겠다.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전화를 받았는데 오히려 진짜 담담하고 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이 면접을 통해서 배운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면접을 봤을 때는 제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항상 뭐 블로그에서 한국 분들이 쓰신 에미레이츠 면접 후기 혹은 그런 유튜브 영상을 엄청 많이 찾아봤었어요. 어떤 분은 뭐 새벽에 샵을 가셔서 머리랑 메이크업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옷 같은 것도 다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구매를 하시고 근데 제가 간 첫 번째 면접 그런 기대를 안고 첫 번째 면접에 이제 빡세게 준비를 하고 갔는데 어떤 친구는 완전 딱 붙는 스커트에 심지어 절개 있는 그런 옷을 입은 친구도 있었고 거기서는 막 스틸레토 힐 그리고 뭐 메리제인 이런 거 신은 친구들도 엄청 다양하게 많았어요. 꽃무늬 스커트를 입은 친구들도 있었고 머리를 그냥 대충 묶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생머리 이 상태로 온 친구도 있었고 근데 신기한 거는
생머리로 온 친구, 뭐 스틸레토 신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다 합격했어요. 파이널까지. 그래서 이때 제가 느낀 게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하진 않구나. 근데 한국 분들은 그런 거를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돈도 되게 많이 쓰시고. 그래서 뭐 다른 항공사 혹은 국내 항공사는 사실 저는 모르지만 에미레이트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그런데 시간이나 돈을 많이 투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모나미룩을 입은 친구들이 가장 깔끔하게 붙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세 번째는 모나미룩을 입어야겠다 해서 중고 가게에 있는 모나미룩을 그냥 구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옷에 들인 돈은 3만 원? 위아래 다 해서 3만 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머리도 저는 그냥 포니테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갔었어요. 어피에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당연히 뭐 본인한테 잘 맞는 스타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그 부분에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입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운 다 받아가셔서 꼭 잘 되길 바랄게요.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답변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